자, 용의 정의 가고 있습니다. 교재 21페이지 네 번째 정의 개업 공인중개사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했던 건 잠깐 돌아봅시다. 중요하니까. 첫째, 중개라는 정의가 있었습니다.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림 기억하시면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개가 뭐죠?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를 중개라 했습니다. 1번이 중개였다면 시험에서는 중개업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중개업은 조건이 몇 가지다? 세 가지. 글자가 세 글자니까. 자,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의뢰. 중개 보수를 반드시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그렇게 갑니다. 세 번째, 많이 강조했죠.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시는 공인중개사의 정의는 뭐죠? 시험에 합격한 자, 그런 소리 하면 틀립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이 취득한 자가 모두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가 있고, 세 종류는 모두 다른 사람이다. 그때 세 종류까지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정의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줄여서 뭐라고요? 개공사,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 나름대로 개공사에 대해서 좀 전에 공부도 했지만 법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 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 등록에 동그라미를 해 놓습니다. 자, 개공사는 등록을 한 자입니다. 이를 예전에는요,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 등록을 한 자가 개공사입니다. 자, 그러면 개공사는 등록을 한 자인데 지금 관청에 있는 등록부를 딱 펴보면 등록한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개공사에 등록한 자들을 종류별을 종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한 개공사의 종류는 모두 세 종류가 보입니다. 밑에 종별 찾았습니까? 종류별. 첫째, 줄 하나 끕시다. 보았으니까. 법인인 개공사 줄 것입니다.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줄 것입니까? 3번, 이름도 길죠? 법 제7638호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딱 이름도 길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확 줄여서 부칙 6조의 개공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시험에도 그래 나옵니다. 7638호 이런 거 안 나와요. 부칙 6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읽어드렸고 줄 거라 그랬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대답합니다. 책 보지 마시고. 개공사의 종류, 종별이 첫째 누구? 법인인 개공사, 법인인 개공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칙 6조인 개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공사의 종류를 모두 몇 종류로 한다? 세 종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등록한 자가 대략 얼마일까요? 지금 등록한 자가 개공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당연히 잘 모르실 걸 묻고 있습니다. 감각을 살리라고. 등록한 자가 대략 몇 명일까요? 그냥 찍어봐요. 모르시니까. 어찌 그리 정확하게 하시는데? 어디서요? 어제 수업에서 나왔었어요. 어제 무슨 수업에서 나왔죠? 어제 수업이 개론인가? 개론 시간에, 그죠? 일주일 동안에 시간도 막 시간표도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공법 시간에 그 이야기가 나왔구나. 정확하게 맞아요. 11만 얼마? 뭐 대충 그 정도 돼요. 또 너무 잘 알아가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면 대충 이렇게 이제 지금 등록한 자가 개공사인데 등록한 자를 잘 모르시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지금 자격시험이 몇 회 시험이 끝났죠? 32회 시험이 끝났고 32회는 아직 합격자가 안 나왔죠. 그럼 31회까지 합격한 사람이 몇 명일까요? 그것도 잘 모르시죠? 당연히 잘 모르는데 약 40만 명쯤 됩니다. 31년 동안에 40만 명의 자격증이 나와서 개업 공인사로 등록한 자가 몇 명? 대략 지금 11만 얼마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40만에서 11만 얼마 빼면 한 25만 좀 된다고 보고 25만 명에서 소속 공인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반이에요. 한 12만 명 또 돼요. 그럼 남아있는 12만 명은 어디 있는 사람들?
장롱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격증이 지금 나왔는 게 대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대충 유추를 해볼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런 이제 자격증에 개공사가 약 11만. 근데 11만도 이것도 하루에도 매일 달라지겠죠. 서울에서 오늘 아침에 등록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면 지방에서는 폐업한 사람도 있겠죠. 하루에도 몇 번씩 숫자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몇 명 딱 이렇게 못 찍는데 제가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 12월 31일자 중개협회보에 보니까 뭐 11만 5천 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라는 숫자를 봤는데 그것도 지금 좀 바뀌었겠죠. 우리끼리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명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등록 환자가 10만 명쯤 있다고 치고 어느 종류가 제일 많을까요? 그거 물으려고 지금 그거 물은 거예요. 어느 종류가?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제일 많아요. 몇 프로 될까요? 80%쯤 돼요. 80%. 그러면 10만 명에서 80%면 한 8만 명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법인이 5%예요. 그러면 10만 명에서 5%는 한 5천 개쯤 되겠지. 우리나라에. 그죠? 그럼 여기 합치면 얼마죠? 85. 그럼 부칙 6조가 15%쯤 된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한 건 아니죠. 그 다음, 여러분한테 이거 뭐 80%, 5% 지금 이걸 암기시키고 싶은 게 아니고, 등록된 자가 세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라고 지금 프로테이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아파트 대단지 앞에 가면 중개사무소가 다다다다다 이런 거 보셨죠? 80%는 뭐다? 공인중개사예요. 15%는 부칙 6조, 한 5% 정도가 법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뭐 대충 그래 이해하시면 맞아 들어가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 개공사가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중개사법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는 전부 개공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개공사가 가장 중요한 용어예요. 아까 쉽게 설명할 때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등록을 한 자, 즉 사장님입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했지만 이 개공사가 중개업을 하고 개공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는 개공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또는 개공사 사장님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직원이 있겠죠. 자, 직원 중에 자격증이 있으면 소공사고 없으면 중개보조원. 그 두 명의 직원하고 이제 저 사장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가 전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개공사를 중심으로 쫙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 종류도 대충 이 정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 부칙 6조라는 사람이 이름도 참 별나죠. 그죠? 그럼 부칙 6조가 누구냐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설명하고 싶어서 세 명의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는 자꾸 늘어나요. 어느 게 여기서 늘어날까요? 공인중개사가 늘어나요. 왜 늘어날까요? 해마다 합격자가 나오잖아. 해마다. 올해도 합격자가 나오면 몇 명이라도 등록을 하겠지 뭐. 그죠? 그래서 이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늘어난다. 그 말은 뭐는 줄어든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되잖아. 뭐가 줄어들까요? 부칙 6조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부칙 6조가 누구냐를 알아야 이해가 되겠죠. 우리 여러분 참고로 공인중개사 1회 시험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34회를 준비하는데 1회 시험이 언제? 그건 또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85년. 정확하게 맞아요. 그럼 85년이면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85년에 1회 시험을 쳤으니까 95년, 2005년, 2015년 그러면 30년이잖아. 그죠? 지금 21년이니까 36년쯤 지났죠. 36년이 지났는데 원래 시험이 몇 회 끝났죠? 32회가 끝났잖아 봐요. 1회 시험으로부터 36년이 지났는데 시험은 지금 32회가 끝났어.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아까 했잖아. 초창기에 2년에 한 번씩 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월은 약 36년이 지났는데 이제 시험은 32회가 끝났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언제든지 시험은 2년마다 칠 수도 있다. 이 말도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도 아까 했고. 자, 어쨌든 1회 시험이 85년도 있었는데 그럼 85년 전부터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부터도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을 소위 우리는 복덕방 그래 불렀어요. 지금은 여러분 중개사무소 가서 복덕방 이러면 약간 시골스러워져요. 지금은 그래도 중개사무소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공부한 대로. 복덕방 하면 뭐가 생각 납니까? 그런 거 생각 납니까? 뭐 군용 담요, 짜장면, 뭐 담배 연기 이런 게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복덕방 이렇게 부르면.
근데 지금은 이제 복덕바가 없어진 지가 벌써 연전인데 아직 잔재가 남아있을 뿐이죠. 이제 지금 중개사무소라 불러야 되고, 중개사무소를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래도 여러분들 컴퓨터 이 정도는 한 대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제는 거기 뭐 중개사무소에서 담배 피우면서 고수도 치고 뭐 짜장면 내기 이거는 좀 날샜죠. 지금은 이제 그런 세월은 아니죠. 세월이 그만큼 많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60년대, 70년대부터 중개업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85년대에 드디어 1회 자격시험을 쳤어. 그럼 그때 이걸 왜 만들었는가 하면 이제 자격증이 있는 자만 부동산업을 할 수 있게 하려고 국가 자격증을 만들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드니까 누가 반대했을까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반발을 했겠지. 보나마나. 그죠? 그래서 60년대, 70년대부터 중개업을 쭉 하던 사람들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85년이 되니까 이제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업을 못 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하게 반대를 합니다. 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해서 60년대, 70년대부터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자격증 없다고 일하지 마라 그러느냐. 이렇게 극렬하게 데모를 하니까 할 수 없다. 예전부터 하던 사람은 할 수는 있다. 그 대신에 한번 폐업하면 이제 더 이상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부칙육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칙육조가 누굽니까? 하면 뭐 85년 이런 건 몰라도 되고 예전부터 해오던 사람으로서 자격증 없이 하는 사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한번 폐업하면 이제는 중개업을 못해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봐요. 85년이면 지금부터 36년 전이잖아요. 그때 40살이었으면 지금 얼마죠? 76이겠지. 36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50이었던 사람은 지금 86대겠죠. 그때 60이었으면 지금은 96대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게 없어지는 사람들만 있지 새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꾸준히 줄어들어서 지금 몇 프로까지 내려왔다? 15%까지 내려온 거예요. 대충 느낌이 났죠? 자, 그러면 부칙요조는 누구입니까? 하면 예전부터 중개업을 하는 자로서 자격증 없이 하는 자다. 그 대신에 한번 폐업하면 다시 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지금 중개업을 하다가 하기 싫으면 폐업하면 되죠. 또 좀 쉬었다가 다시 문 열면 되죠. 자격증이 있으니까. 구분되죠. 누군지. 그래서 부칙조는 지금 이제 꾸준히 줄어들어서 약 한 15%좀 남았으니까 대략 한 10,000명 남아있다. 이래 보면 되는데 이게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급격하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연로 하시니까 76, 86, 96 이제 그만두는 사람만 있지 새로 만들어지진 않으니까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지금 우리가 숫자로는 대략 한 15% 됩니다 했지만 사실은 밖에 나가면 엄밀하게 보면 10%가 안 될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은 한번 그만두면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으니까 그만두면 아깝잖아 이게. 근데 자기는 일할 능력은 안 되는데 자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일은 주로 누가 한다? 아들, 딸, 며느리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나가보시면. 그럼 사실상 아들, 딸, 며느리가 대신한다 이 말은 자격증을 빌려줘서 하는 거하고 같은 모양이잖아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청에서 나가서 본인이 일을 안 하시면 그만두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 이야기하면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손을 덜덜덜덜 떨면서 내가 하고 있다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죽이도 살리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대략 한 15% 되는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자기는 활동할 수준이 아닌데 지금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이게 80쯤 된 노인이 아파트 띵동 해가지고 방 보러 왔는데요. 지금 이게 그림이 나오나 이게 지금 그죠? 요즘 아파트는 전부 세댁들 소대나시고 다음에 소대나시 먼저 아시지 그죠? 여러분. 근데 80대 노인이 전세 입자 방 보러 왔는데 지금 이 그림이 나오나 이게 안 나오잖아 지금 이게 그죠? 거의 다 일을 안 한다고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10% 미만으로 탁 줄어든다니까 이게. 근데 저 부기동들이 하고 있다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뭐. 근데 이 부칙유조들이요 잘 정리를 안 해요. 왜 하는가 하면 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딱 들어보는 순간 최소한 40년쯤 영업했는 사람이죠. 최소한. 그죠? 많은 고객이 확보돼 있고 많은 물건들이 확보돼 있어요. 그 돈 되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자기가 안 하니까 누구 한다? 아들, 딸, 며느리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 그리고 그것도 냉장에 따지면 양도대여라고. 아까 양도대여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한번 들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부칙유조가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는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그러면 줄어드는데 언젠가는 빵프로 될 거예요. 언제 빵프로 될까요? 다 사망하면. 다 사망하는 데가 언제? 30년 후. 30년 후? 그건 틀렸다. 지금 40이었던 사람이 원래 76인데 30년 후 106세 되면 이제 그만둔다고.
에이, 아니지. 지금부터 10년만 지나가도 벌써 86, 96, 106 이래 나가잖아. 벌써 10년 도 그죠? 그러니까 언제 빵프로 될까요? 사망하면 빵프로 되겠지. 그럼 언제 사망할까요? 몰라. 그죠? 모르는데 길게 보면 10년, 짧게 보면 5년 안에도 빵프로 돼요. 짧게 보면. 자, 5년 안에 만약에 빵프로가 안 됐다 치고 5년 안에 한 5% 남아있다고 치면 이제 관청에서는 법을 정리해요. 지금 한 40년 동안 기득권을 인정해 줬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 5% 남았을 때는 이제 부친조는 없다. 이렇게 법을 딱 바꾸면 된다고. 뭐라고? 개설 등록한 자는 법인과 공인중개사가 있다. 이래 버리면 이 사람 저절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가면 5년 안에도 빵프로 될 수 있어요. 뭐 길게 가면 뭐 10년, 뭐 말씀하신 대로 30년 뒤에 갔어야 빵프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절대로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빵프로가 딱 되면 이제는 법이 바뀌겠죠. 부친주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그때는 개공사는 두 종류가 딱 남는 거예요. 법인하고 공인중개사. 이렇게 바뀌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딱 바뀌면 자격증 없는 사람은 중개업을 못해요. 그치? 그러면 자격증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자격증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봐야지. 올라간다고 본다면 자격증 따기가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그럼 어려워진다고 봐요. 이건 제가 지금 뭐 협박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이야기예요. 앞으로. 지금은 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약국업을 못하는 건 아시죠? 의사 자격증이 없으면 의사 못하는 거 아시죠? 부동산만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하고 있다고. 이게 그때 법을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85년도부터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자격증이 없는 자는 중개업을 못한다. 그럼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생겼겠지. 그럼 좋다. 하던 사람들이니까 10년 동안은 인정해주겠다. 그러면 10년이 지났으면 95년이면 끝났을 거 아니라 지금, 그죠? 그 법을 그렇게 안 만드는 바람에 지금 40년이 됐는데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밖에 나가보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자격증은 받았지만 중개업은 잘 못하죠. 공부하던 사람이 와서 자격업은 잘 못하잖아. 근데 부충유저는 자격증은 없으면서 일은 잘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많은 손님들과 많은 물건들을 확보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깨에 갈등이 생기는 거라. 야, 나는 자격증을 힘들게 땄는데도 업이 잘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자격증이 없는데도 일을 잘하고 있잖아요. 돈 벌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이게. 그죠? 그래, 그때 법을 만들 때 좋다.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데 하고 해둔 사람은 20년 동안 해주겠다. 만약에 법을 이래 만들었으면 그 사람들도 크게 반대 안 했을 거예요. 아, 자격증 없는데 한 20년은 해주면 할 수 있는구나. 그럼 20년 지금 지났잖아, 지금. 지금 40년째 다 돼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법을 안 만드는 바람에 지금도 이 어깨에 갈등의 요소를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는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빵프로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개공사는 등록한 자로서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 부충육조는 조만간에 빵프로 될 것이다.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근데 부충육조가 빵프로 되면 자격증의 가치가 올라간다. 올라가면 따기도 어렵다. 그까지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부충육조 빵프로 되기 전에 빨리 합격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수업할 때마다 이 이야기 강조할 거예요. 특히 원래는 뭐 상대평가하니 뭐 어쩌니 자꾸 이런 말이 막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조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21페이지 중간에 4번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정의 옆에다가 받아쓰기 해요. 오늘 3시간 수업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 받아쓰기. 부충육조 빵프로 되기 전에 꼭 합격하자. 이거 딱 적어 놓으셔야 돼. 그죠? 부충육조가 빵프로 되기 전에 꼭 합격하자. 언제 빵프로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느낌을 한번 가져보라고 지금 적어 놓는 거예요. 3시간 수업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라 그랬어요. 내가 원래 시작했는 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조만간에 빵프로 될 겁니다. 그러면 부충육조가 법에서 없어지면 이제는 공인사 자격증 없는 자는 중개업을 못해요. 그래 되면 이제 자격증의 가치가 확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그때부터. 그럼 제도도 많이 바뀌어요. 지금은 법인하고 공인사는 업무 지역이 전국이에요. 그럼 서울에 있는 사람 제주도 물건도 거래할 수 있고 강원도 물건도 거래할 수 있는데 여기 부충육조는 자기 사무소가 있는 시도에서만 해야 돼. 지역을 구분하잖아, 지금. 그죠? 자, 다시. 부충육조가 서울 영등포에서 중개업을 한다면 어느 물건만 거래해야 된다? 서울 물건만 거래해야 돼. 자기 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것만 해야 된다니까요. 여기는 어디라고 그랬죠? 전국이라고 그랬잖아. 뭔가 차이 나는 것처럼 느낌이 옵니까? 경기도 용인에서 부충육조가 영업을 하면 경기도에 있는 물건만 해야 돼. 이해하시겠죠?
근데 법인하고 공인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뭔가 차이가 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보충유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차이 이런 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없어지면 이제 제도가 확 바뀌겠지. 그죠? 그런 의식도 한번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개공사의 종류가 세 종류 1, 2, 3을 보셨다면 바로 밑에 또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3번, 큰 3번도 줄 것이야 돼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그것을 옆에다가 적기를 특수법인 이래 적으셔야 됩니다. 자, 특수법인이라고 적었습니까? 특수법인이 뭐라고요? 지금 줄 거잖아. 다른 법률에 따라서 중개업을 하는 자다. 그럼 다른 법률이니까 무슨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개사법을 안 따르는 자겠죠. 그 중개사법, 우리 법을 안 따르고 중개업을 하는 자가 있다니까 그런 자들을 모아서 뭐라 부른다? 특수법인 이렇게 불러요. 그 특수법인 적어 놓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특수, 스페셜, 명품 이러면 굉장히 중요하게 느낌이 와. 특수한, 스페셜, 명품 이러면 짜장면도 꽃배기 이러면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확 오기 시작하는데 중개사법에서는 특수법인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 안 합니까? 특수법인이라고 지금 적어 놓았는데 왜 중요 안 하냐고. 다른 법률에 따라서 중개업을 하는 자잖아. 우리는 지금 다른 법을 배운다, 중개사법을 배운다. 중개사법을 배우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따른 자는 중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 안 하다 그랬지 시험에 안 나온다 이 말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신문항을 치는데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하나 나올 똥 말똥 두 개도 아니고 하나 나올 똥 말똥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중개사법에 있는 개공사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치? 다른 법률에 따라서 중개업을 하는 자도 있는데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3번 밑에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있다. 그 지역농업협동조합 줄여놨고요. 말도 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앞으로 줄여서 뭐라고 부른가 하면 지협 이렇게 부를 거예요. 지역농협을 줄여서 뭐라 부른다고요? 지협, 지역농협 그거예요. 이건 다른 법에 농협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우리가 농협법을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잖아. 중개사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특수법인은 그냥 있다 정도만 알고 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이제 교재 23페이지 5번째 용어 소속 공인중개사가 돌았습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도 아까 살짝 공부하셨고 자격증을 따서 소속이 되어 있는 자인데 줄여서 뭐라 부른다? 소공사라고 부른다. 아까 살짝 공부했는데 자, 자격증을 따고 중개업을 하는 직원입니다 라고 이해를 시켰다면 시험 칠 때는 암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암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23페이지 5번에 1번 정의. 자,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갈로 열고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하여 포함 동그라미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동그라미 개공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도 동그라미. 지금 대체적으로 동그라미 시키는 것들이 강조된 단어들을 강조하고 있죠. 서로 그죠? 자, 중복되는데 자, 굳이 동그라미 하면서 강조한 이유가 이 소공사라는 말이 탁 올라오면 시험에서 사원 임원을 뭐 포함하여 이 말이 들어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들어가면 제외하고 시험에 이렇게 탁 건다니까요. 틀리게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옆에 포함 옆에다가 제외 X 표시하셔야 돼. 업무를 수행도 하고 보조하는 자를 지금 동그라미 하신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틀립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암기하는데 시험에 건드리는 게 세 가지예요. 포함하여 수행도 하고 뭐 하는 자,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이거를 제외하면 틀릴 거고 시험에서 소공사란 포함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시험 몇 번 냈어요? OX, X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면 틀리잖아. 보조가 빠졌기 때문에 반드시 보조 들어가야 돼요. 다시 소공사란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OX. X예요. 왜? 수행이 빠졌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뭘 요구하고 있죠?
딱딱딱 들어가야 될 거 다 있어야 된다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공사라는 정의가 들어오면 포함, 수행, 보조가 딱딱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포함, 수행, 보조가 딱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요 수행과 보조가 뜻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걸 빠지면 틀린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수행과 보조의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첫째, 글자가 다르다. 맞습니까? 글자가 다르니까 뜻도 다르겠죠. 요 수행이라는 것은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수행이라 합니다. 수행이 뭐라고요? 문서를 작성하는 거다. 자, 여러분 중개사무소에서 문서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또 거래계약서도 있지만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을 어떻다라고 내가 설명했다라고 하여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서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문서라고 그래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이 물건에 뭐 아파트에 비가 새는데 비 안 샘 이런 거 적어놓으면 안 되겠지 지금 그죠? 그래서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서, 그 다음에 계약이 체결되면 거래계약서, 이게 두 가지가 서류예요. 이거를 작성하는 것을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업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되지. 소공사는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11에 넣으면 수행을 못한다는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X라고요. 됐죠? 다시. 소공사란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래 들어오면 틀리잖아요. 왜? 보조도 할 수 있으니까. 그지? 이해를 하면 그렇고, 아예 지금부터 이해하지 말고 무조건 뭐 하라 그랬다? 암기하라 그랬잖아요. 소공사 들어오면 세 가지를 딱딱딱 암기합니다. 포함, 수행, 보조, 세 마디. 자, 그러면 수행한다는 말은 문서를 작성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중요한 업무다. 그런 뜻이에요. 중요한. 그래서 소공사는 자기가 계약이 체결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법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자, 그러면 이 5번이 뭐 때문에 중요한가 하면 6번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6번이 뭐죠? 중개보조원이라는 마지막 용어입니다. 자, 중개보조원도 시험에 굉장히 잘 들어오는데 하나 넘기시면 6번째 중개보조원 하여 정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거부터 동그라미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용어를, 이 공인중개사 아닌 자를 지금 동그라미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빼고도 읽으면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부터 딱 돌아야 되고, 그 다음 개공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줄 걸까요? 단순한 업무를 줄 거고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에도 동그라미. 자, 지금 동그라미 했는 단어 빠지면 무조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하면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이 말부터 들어가야 되고, 단순한 업무를 뭐 하는 자? 보조만 하는 자예요. 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죠? 자,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단순한 업무가 뭘까요? 단순한 업무가 뭘까요? 하니까 어떤 분이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 끓이고 창문 열고 밀대 들고 청소하는 것,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지금 법에 뭐라고 돼 있죠? 일반 서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를 단순한 업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다시 단순한 업무는 뭐라고요? 현장 안내하고 일반 서무, 그죠? 그러니까 뭐 이 아파트 저기 괜찮죠? 이렇게 보여주러 가는 것까지는 해도 돼. 그지? 근데 아파트를 보여주고는 그것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한다. 이래 시험 들어오면 틀리는 거예요. 작성을 하려면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된다? 수행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수행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단순한 업무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커피 끓이고 밀대 들고 청소하는 것,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만 해야 돼. 그 문서를 작성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덤으로 이렇게 배우셔야 되지. 수행하고 보조할 때 수행이라는 말은 문서를 작성하는 거다. 그러면 보조만 한다라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문서를 작성할 수는 뭐 없다. 이 말인 것까지는 알아들어야 되지. 그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요. 이 중개보조원이 자기가
자기 손님이 와서 계약이 체결되면 문서를 작성할 수 없다 그랬잖아, 지금. 근데 현장에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많습니다, 아주. 그럼 있다라는 말은 위반한다는 말이잖아, 이게. 그죠? 한번 물어볼까요? 저기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부동산을 거래해 본 적 있습니까? 뭐 사거나 팔거나 세를 얻었거나. 언제? 자주 해요.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얼마나 자주 해요? 가끔 해요. 그럼 가장 최근에 있는 거는 언제? 지금 오늘이 11월인데 가장 최근에 부동산 거래해 본 적이 언제? 지난달 10월 달에요. 샀어요? 팔았어요? 뭐 했어요? 팔았어요.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팔았으면 수수료도 주고 했겠네. 계약서만 작성. 계약서만 작성하니까 이제 잔금 줄 때니까 아직은 지급 안 했겠네. 어쨌든 이제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거래를 했다 그죠? 자, 그러면 거래를 할 때 거래해 주는 사람이 오늘 공부하셨잖아. 그 사람이 1. 개공사입니까? 2. 소공사입니까? 지금 말하는 중개보조원입니까? 누구? 개공사입니까? 어떻게 압니까? 자격증이 있고 그 사람 명함이 있고 계약서 작성한 거 봤을 때. 그래. 그러면 어지간히 맞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자,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영어를 배우셨으니까 어차피 시험 용어로 공부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겠죠. 뭐 내가 세를 줬거나 세를 얻었거나 우리 집을 팔았거나 우리 집을 뭐 사거나 그죠. 그럴 때 이제 오늘 공부를 했으니까 그 거래를 해주는 저 사람이 1. 개공사인지 개공사가 뭐죠? 등록한 자 그죠. 2번 소공사는요.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보조하는 자인지. 세 번째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는 아니면서 일반 업무만 담당하는 사람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 그런 거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왜 구분 안 하는가 하면 내 집 잘 팔아주면 되고 내 집 잘 사주면 되지. 이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소공사인지 내가 굳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내 업무만 잘해주면 되잖아.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했으니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오늘 공부가 돼 있는 분들은 중개사무소에 가가지고 뭐 우리 원룸을 좀 팔아주세요. 또는 내 원룸 하나 구해주세요.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이 개공사인지 소공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를 구분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가장 무식하게 질문하는 사람 중개사무소에 가가지고 여기 공인중개사가 누구신데요? 이래 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공인중개사는 오늘 공부하셨잖아요.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증이 어디 있죠? 장롱 속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럼 중개사무소에 와가지고 공인중개사가 누굽니까? 이리 질문하면 틀린 질문이잖아, 이게. 장롱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는 물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 거기서. 그죠? 그거 묻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이걸 거예요. 자격증 가지고 중개업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묻고 싶었을 거라. 보나 마나. 그럼 뭐라고 물어야 된다? 개공사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혹시 소공사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근데 일반 손님들은 그렇게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가가지고 공인중개사입니까? 이래 묻는다고. 그럼 벌써 질문하는 자체가 딱 들어보면 공부 안 한 사람인 걸 알 수 있다니까요.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공부하셨으니까 오늘 이 단을 해봤으니까 이제는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자격증을 가지고 사장님이면 뭐라고 불러야 되고 개공사. 사장님이 아닌 직원이면 소공사입니까? 자격증 없이 일하면 중개보조원입니까? 이 정도로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거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하더라고. 안 하는 건 괜찮은데 시험에 점수가 안 나온다니까? 구분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무식하게 중개사무소 가서 공인중개사 누구십니까? 이런 물으면 말 안 되는 소리잖아 지금. 공인중개사는 장롱에 있는 사람을 여기 와서 왜 찾는데 지금 그죠? 자격증이 있는 사장님이십니까? 자격증이 있는 직원입니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공부를 해보신 분은. 이거를 구분하라고 시험 문제를 낸다고 그렇게 그죠? 자, 그러면 오늘 6가지 중요한 정의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3교시를 마무리하는 입장인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뭐를 가장 크게 전달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첫날 첫 시간에 만나서 결석하지 말 것.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제 결석을 안 해야 뭐 용어도 따라오고 뭐 공인중개사 제도도 알게 되고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첫날 첫 시간에 만났으니까 우리 중개사법 이 과목은 고득점 효자 과목입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고득점 해서 어려운 과목에 점수를 보태주는데 다른 과목들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아까 했잖아. 민법을 예를 들면 법률행위, 선의, 악의, 진의, 비진의 막 이렇게 법률 용어를 공부하신다면 우리 중개사법은 오늘 3시간을 들어보셨지만 소감이 어떤지 모르지만 바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 바로 나가서 만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과목이고 고득점에서 꼭 다른 과목에 점수를 보태줘야 돼. 우리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니까 이 점수를 많이 받아서 다른 점수에 보태서 합격이 되도록 가셔야 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한 3시간 정도를 이제 입문 과정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왕초보들 입장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 중에서 남아야 되는 거는 이제부터 결석은 하지 말아더라. 그거 하나는 남겨가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용어도 따라오시게 되고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것도 익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요 중개보조원까지 정리를 했고 한 장 넘기시면 26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 아까 1교시에 했죠. 한 장 넘기시고 이제 28페이지에 보시면 다음 주 수업 예고입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고 딱 들어왔죠. 보는 순간 등록에 동그라미 딱 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기 했잖아요. 등록을 한 자를 뭐라 부른다? 대공사라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 종류가 몇 종류가 있다? 3종류가 있는데 이 등록을 하고 이제 중개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수업부터가 우리 단원에서는 본론이겠죠. 왜? 자격증을 아무리 땄더라도 중개업을 어떻게 하느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라 그죠? 중개업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등록에 동그라미 하신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가 사실상 단원에서는 오리지널 단원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 수업 예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